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길에 나서자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건데 김 위원장 부녀가 주목을 받도록 자신은 한 발짝 뒤에 머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보다 격식을 차리게 함으로써 백두혈통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창조와 건설의 거장 친근하신 오보이를 우러러 김 위원장의 아내 리설주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반 만입니다. 리설주는 명품백과 함께 편안한 바지 차림을 보이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김일성 시기부터 여성들은 바지를 입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여성이 바지를 입고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북한 사회가 김정은 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리설주의 복장이 북한 사회 여성들의 복장에도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표했습니다. 다시금 뚜렷이 확정되었다고 긍지에 넘쳐 또 하나의 소중하고 의의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큰 승리와 표력을 안아와야 한다고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총장과 한번 북한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 첫 번째가 리설주가 무려 1년 6개월 만에 공식 석장에 등장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리설주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뭐 가정 일이 바빴겠지요.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의 그 아들 하나, 예. 딸 둘, 뭐 그런 관점을 볼 때 둘째 딸 김주애는 그 아버지의 행사에 동행을 많이 하고 큰 아들 예. 또 셋째 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 가족을 관리했다는 측면 하나 있고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딸 주애를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예. 어머니가 나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김주애가 이제 공식 석상에 자주 등장한 것이 오히려 리설주 여사 입장에서는 그 등장하는 게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제 영상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딸과 엄마, 모녀 사이인데 오히려 김주애가 더 부각이 되는 듯한 모습의 영상이 자주 잡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권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지간에는 예. 권력을 나눌 수 없다. 반면에 그 모녀지간의 권력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까? 예. 그렇다면은 저는 오히려 모녀지간의 권력 관점보다도 지금까지 딸이 나름대로 백두혈통이고 예. 또 이 딸 밥을 할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주의를 너무 좋아하고 항상 동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소위 말해서 상하의 이런 개그의 관점이 아니라 예. 오히려 딸을 돋보이게 함으로 하고 엄마는 좀 더 낮은 자세로 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그 동영상이 보인 것이고 이러한 동영상의 연출자는 고모인 그 김여정이다. 김여정이가 당의 부부장. 예. 물론 대관계에 대해서도 수장의 역할을 하지만 오빠인 김정은 위원장과 조카인 김주애의 여러 가지 우상화랄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출을 직접 맡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이건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 여기 있고 의전 서열이라는 게 다 있는 건데 북한에서도 여기 김주애가 여기 있고 이설주가 한 칸 건너서 있다는 것도 이런 장면이 그렇다면 이게 다들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후계자의 연출을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이 북한의 정보 취득에 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된 것인지 아니면 예. 공식화까지 간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공부한 입장에서 볼 때 김주애라는 이름 석자가 노동신문에 예. 맹시가 되든지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름 석자 맹시와 함께 김주애에 대해서 우상화 이것이 노동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면은 이것은 후계자로 내정 또는 공시화됐다.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주애라는 이름 석자가 노동신문에 명시된 사례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주애인지 예. 김주애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 학자들 속에서 예. 물론 지금 이제 자주 김정은 위원장과의 동행 또 방금 이런 사진과 같은 사진에서 이런 중앙에 위치하는 사진 예. 또 뭐 이 사랑하는 존경하는 뭐 자제 이러한 용어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는 후계자 내정설에 좀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방금 한 대로 그런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후계자보다도 미래 세대 백두혈통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 선전선동에 나름대로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있느냐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총장님이 그렇게 분석하시는 이유는 과거에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뭐 그러한 과거의 경험적 사례 예.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본래 김정은도 예. 처음 등장할 때 김정은인지 김정은인지 예, 예. 불확실했습니다. 이름도 정확히 몰랐죠. 그러나 그 노동신문에 김정은으로 맹시됨을 해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알게 됐죠. 또 그렇게 김정은으로 맹시될 때 무슨 청년대장, 돌격대장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우상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김주애도 이 이름 석자가 명시되고 나름대로 여장부이라든지 예. 이러한 것이 노동신문 우상화됐다라고 한다면은 후계자 내정으로 보더라도 타당시에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분석합니다. 예.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이제 의상인데 김주애도 그렇고 뭐 리설주도 그렇고 명품 가방, 시계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뭐 국내 언론에서 추정하는 거는 뭐 300만 원이고 시계는 3천만 원 상당의 명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엔에서 이런 사치품 북한으로 수출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김주애가 이 시계가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김주애 본인이 그렇죠. 이것은 아마 뭐 고모인 김여정이가 해주는 대로 차고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다음 이제 이런 고가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예. 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면은 아니 대북 제재를 하는데 특히 대북 제재 속에서 고가의 이런 사치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 못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예, 뭐 차량도 그렇고 굿즈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시계라든지 그게 가능한가? 예. 또 하나는 좀 더 이것은 뭐랄까 주관적인 해석이랄까요? 좀 보수적인 해석을 보면은 아니 북한 주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인민대중제일주의 외치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커녕 자신들의 이런 고가, 호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과연 설명이 가능할까? 예, 이렇게 예. 보는 거겠죠. 어쨌든 저는 이러한 설명을 떠나가지고 북한에서 이렇게 고가품 들어가는 것은 대북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틈새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지나치게 주민들의 먹을거리와 비교하는 것은 설득이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공식 석상에서 이제 두 사람의 의상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행사에서는 여성은 치마를 아직까지도 입는 게 정식 복장이라고 보는데 북한은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설주는 바지를 입고 나오고 김주애는 치마 정장을 입고 나왔다는 것도 뭔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원산 갈마 이 관광지구의 이 가족들이 총 동원한 것은 예. 이러한 행사 겸 가족들의 그 휴양 이것이 개만 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예. 과거의 그 이 이설주의 의상 패션과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 어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뭐 원피스라든지 또는 치마 양장 이렇게 입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예. 이번에 정장 뭐 바지 뭐 이러한 그 이 의상을 해온 것은 좀 이례적이지만 왜 그럴까 예. 이걸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이 딸의 이런 김주애의 이런 것을 돋보이기 위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다시 말해서 바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합리적으로 예. 추정을 한다 하면은 조금 다리 이 부분에서 불편한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아프다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바지를 착용하고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산 갈마 관광지구라는 곳인데 사실 이 지역이 왜 주목받는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그 해변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언가를 던지고 그 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가 이제 명사심리라고 해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화 시도할 텐데 원산 갈마 지구가 하나의 고리가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제외 대상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이 관광을 통해 가지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그렇죠. 하나의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또 더 나아가서 이 관광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보면은 소위 말해서 북한식 이런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화시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뭐 북한 특색의 이런 문화랄까요. 예. 이런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죠. 어쨌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동향, 특히 이런 원산 갈마지구 여기 대해서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여러 가지 북한 평화 번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에 있어 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관광 사업 이것이 연결고리의 하나로서 예. 뭐 활용하려는 그러한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분석합니다. 얼마 전에 백악관에서 서한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했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해결이 조금 소원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전망은 많잖아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한다는 측면도 있고 조만간 시작될 거라고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자신감인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나름대로 자신이 리드한 대로 주도한 대로 예. 성과가 나을 것이다. 막 이러한 인식이 좀 가지고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도 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또 대선 그 이후에도 당선되고 나서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일종의 뭐 이 핵 보유국이라든지 이러한 일종의 나름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예. 또 더 나아가서 아마 미국의 전문가들의 이런 전언에 따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 연말 연초 우리 당국이라는 전문가에게도 북미 간 대화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북미 대화 여기 대해서 상당 부분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까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그 뉴욕 천회를 가서 보냈는데 뭐 수령을 거부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신뢰 여기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말로서 친서로서 이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적대 정책 폐기라는 예. 이 약속 속에 뭐 한미 군사 훈련의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예. 또 아니면은 미국의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짚어봐야 되는데 왜 북한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관계일 겁니다. 지금 오늘이요 정보위에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들어보고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쿠르스크 재건을 위한 공병, 건설병을 6천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러시아 측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시점은 원의 분석에 의하면 빠르면 7, 8월 달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러시아 측은 북한의 반대 급부로 경제 협력 그리고 방공 미사일 전파 교란 장비 등을 제공하고 우주 발사체 엔진, 드론 그리고 미사일 유도 능력 개선 등의 기술 자문을 해온 것. 과거와 달라진 점이 북한이 러시아와 긴밀하게 지금 협력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류 군사적인 그 교류의 강도 밀도가 훨씬 더 세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을 볼 때 7, 8월경에 공병이죠. 예. 뭐 예를 들어 지뢰 제거라든지 또는 새로 만들고 부수고 하는 일종의 공병을 약 한 6천 명 정도 파견할 것이라는 것이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소이구 이 일종의 푸틴 대통령 특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아마 이렇게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대가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맞겠죠. 그 대가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군사적으로는 가장 것이 지금 이제 평양의 방공망이 상당히 허술하단 말입니다. 예. 이 방공망을 강화시키는 기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ICBM일 경우에는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하는 기술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몇 차례 실패한 정찰 위성 기술 있겠죠. 예. 여기에다가 좀 더 플러스 경제 문제 플러스 한다면은 아마 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지원 방금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원상 갈마 지구가 지금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예. 러시아로부터 관광객을 좀 더 많이 보내주기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원상 갈마 지구 완공식에 그 주 북한 러시아 대사를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사관 성원도 초청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여기 대해서 만반의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러시아 측으로부터 많은 관객을 유치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받는 지원 러시아로부터 받는 지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